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안희정 기사님께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인가? 나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 예. 너무 아내만 사랑하지 마시고, 예. 안 기사님부터 하실래요? 예.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한동안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예. 한동안만? 예. 근데 지금 계속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예, 저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모든 기간이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왜 또 영화 찍어요? 아, 그런가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예,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 스승이었고 가장 하여튼 스승이었고 아버지 같고 하여튼 다양한 역할을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재명 시장님. 네. 저는 이제 우리 안 지사님처럼 가까이 뭐 모셨다거나 또 가까이 뭘 같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정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죠. 네. 제가 그래도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회원이었고 하지만 이 회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 마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저 군사 정권에 임명받아가지고 판검사 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먹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26살에 개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 용기를 주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때 이제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처음 오셔가지고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분이시잖아요. 뭐 하면 안 되는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때 배운 거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소위 노동인권을 하는 변호사 개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도 역시 뭐 강연원 변호사님이셨고 저는 뭐 연수생이었고 그 후에도 민변 같은 회원이었지만 멀리 계시고 또 너무 높은 분이고 잘 못 봤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제 모든 가치 또 지향 이런 것들의 전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 통하는 세상, 원칙이 관철되는 세상, 공정한 나라, 법이 지켜지는 나라, 이런 걸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어쨌든 그분 말씀 때문에 길을 어쨌든 확신 갖고 가게 됐고 그 후에도 제가 정치에 들어온 것도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정치 개혁 덕에 온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라고 하면 있는 재산 다 털어붓고 당선되면은 또 도둑놈 되고 떨어지면 거지 되고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정치였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못 쓰게 만들었고 총재한테 안 빌어도 기관당원 투표하면 후보되게 만들어놨고 또 비용 다 합법적인 경우 돌려주고 이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 인생을 들어오게 된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덕이어서 저는 진짜 많이 졌죠, 쉽게 말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과 가치, 원칙 이런 것들 만들어주신 분이어서.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아직 개봉 안 했나요? 아, 그렇군요. 25일 날 개봉하나요? 예. 노무현 대통령 관련되어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추억해요.
마자네가 절에서 저 사람한테 뿅 갔어. 이런 느낌들. 근데 그게 뭐냐면 와 정말 깨끗해요. 막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을 잘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그 정의감과 도덕감을 가지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정말로 깨끗한 그 정의감, 깨끗한 분노, 그런 느낌을 줘요. 그것은 이 먹물쟁이들이 쉽게 못 배워요, 그걸. 예. 이 뭔가 이렇게 자꾸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원래 날 것에 자기 정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노무현 맛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돼서 영화를 볼 때마다 참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꾸 비교하시지 말고요. 자꾸 비교하시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 다른 인격의 주체니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누구 좋을 때, 어떤 사람 좋아할 때 그 사람 완벽해서 좋아해요?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만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결함이 없는 분이 아니고 결함이 많았어요. 근데 그 결함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강점, 장점, 미덕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집단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온갖 면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모여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님은 좀 아직도 상처예요. 상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또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정들도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왜 이 상처가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고민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고민하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신 것도 그렇게 떠나가신 것도 어찌 보면 당신의 인생의 근거,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온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좀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그죠?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쉽지 그분의 삶 자체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훌륭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훌륭한 곳으로, 상태로, 그리고 더 고양된 그런 삶으로, 더 큰 의미를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계속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끝까지 못 가셔서 상처로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상처를 어떻게 다 치유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23일날 동아에서 추도 행사 있는데 못 가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그 못 가는 거 아쉬움 달래리고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날 가시는 분은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또 인터넷 생중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기로 합시다. 대통령께서 만약 살아계셨더라면 지난 겨울에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이게 궁금해져요. 제가 대통령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실 것 같아요. 야, 기분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촛불 집회에도 쭉 같이 하셨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뿐만 아니라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했던 모든 시민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님, 너무 대중에게 아부하는 발언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본인의 소신을 어필하도록 제가 해주세요. 우리 유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작년 이제 10월 말부터 시작됐던 이제 촛불 집회는 처음에는 정말로 성경 구절처럼 미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해서 실제로 세상의 큰 흐름을 바꿨죠. 저는 이게 집단지성이 행동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마 처음에 촛불 들고 나올 때 박근혜를 탄핵 또는 퇴진시킬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야 될 길이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치열하게 싸웠던 결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어쩌면 뭐 세계 정치사에도 쉽지 않은, 국민들의 힘으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어떤 피해도 없이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난 이런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이것 대한민국 역사에도 미래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오늘 계신 분들 실제로 뭐 전국 5천만으로 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 그리고 이걸 작게 실천하는 분들 때문에 세상은 바뀌는 거죠. 저는 거대한 그 역사의 전환, 그 전환점에서 저도 사실 두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 또 사실 좀 짜릿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짜릿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탄핵 결정 의결하는 날 제가 거기 있었는데 정말로 눈물 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고 또 조직된 또 깨어있는 소수 국민들의 행동하는 힘이 세상을 바꾸는 현장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야구한 거 아니죠? 역시 예상되었던 답변을. 예상되었던. 예상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 지사님. 예, 우리 역사에서 드디어 우리는 국가를 평범한 시민들이 한번 극복해 본 거 아닐까요? 예. 늘 국가는 크고 관과 정부는 높고 위대하고 지엄한 분들의 존재이고 백성은 무지렁이일 뿐이고 기껏해야 밀란 한번 일으켰다가 진압당하는 존재였던 그 역사. 잘해봤자 청원운동 한번 하는 역사. 이 역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권 행사를 최초로 해본 사건 아니냐. 예. 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무지렁이 백성으로 청원운동 수준의 밀란이나 일으켜야 됐던 그 역사를 명실상부하게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했던 사건이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일은 엄청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엄청난 어떤 한 단계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직업 정치인인 저 입장에서 보면 참 두려운 순간입니다. 까불면 저렇게 당합니다.
말 안 들으면 저렇게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정치인으로서 갖는 늘 어려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신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무섭게 혼나거든요. 과연 그 순간에 저는 얼마나 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국민 여러분께 나의 이 소신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경선 때 선의 발언 가지고 한 달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지나보면 그 두드려 맞은 말 아니에요, 사실. 또 고집 근데- 부린다. 또 고집 부려. 근데 거의 뭐 한 2주, 3주를 두드려 맞는데 뭐 거의 나중에는 뭐 잠도 못 자겠고. 그러나 정치인이 또 직업 정치인이 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자기가 똥고집을 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이 역사와 5천만 국민에 대해서 옳은 길이라 한다면 딱 버텨야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선을 거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의 회초리를 피해서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될지 조금은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정말로 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촛불 집회 탄핵을 보면서 이게 점차 업그레이드 돼 가는구나. 이게 사실 우리 촛불 집회의 원조는 3.1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1 만세 운동이요. 3.1 만세 운동은 일본 총독부가 완전히 짓밟았죠. 짓밟혔습니다. 그 뒤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 4.19였거든요. 4.19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박정희 군부 쿠데타 세력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 게 6월 항쟁이었다고 봐요. 1987년. 그때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근데 대통령 누가 됐어요? 전두환 친구, 쿠데타 2인자, 내란 목적 살인범,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이 4차 버전이에요. 이번 촛불 집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시민혁명 4.0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훌륭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안희정 기사님께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인가? 나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 너무 아내만 사랑하지 마시고 안 지사님부터 하실래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한동안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한동안만? 근데 지금 계속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저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모든 기간이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왜 또 영화 찍어요? 그런가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 스승이었고 가장 하여튼 그때 배운 거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소위 노동인권을 하는 변호사 개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도 역시 강연원 변호사님이셨고, 저는 연수생이었고, 그 후에도 민변 같은 회원이었지만 멀리 계시고, 또 너무 높은 분이고, 잘 못 봤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제 모든 가치 또 지향 이런 것들의 전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 통하는 세상, 원칙이 관철되는 세상, 공정한 나라, 법이 지켜지는 나라, 이런 걸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어쨌든 그분 말씀 때문에 길을 어쨌든 확신 갖고 가게 됐고, 그 후에도 제가 정치에 들어온 것도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정치 개혁 덕에 온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라고 하면 있는 재산 다 털어붓고 당선되면은 또 도둑놈 되고, 정의감과 도덕감을 가지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정말로 깨끗한 그 정의감, 깨끗한 분노, 그런 느낌을 줘요. 그것은 이 먹물쟁이들이 쉽게 못 배워요, 그걸. 예. 뭔가 이렇게 자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원래 날것의 자기 정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노무현 맛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돼서 영화를 볼 때마다 참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꾸 비교하시지 말고요. 자꾸 비교하시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 다른 인격의 주체니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누구 좋을 때, 어떤 사람 좋아할 때 그 사람 완벽해서 좋아해요?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만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스승이었고 아버지 같고 같은 다양한 역할을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네. 저는 이제 우리 안 지사님처럼 가까이 모셨다거나 또 가까이 같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정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죠. 제가 그래도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회원이었고 하지만 이 회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 마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저 군사정권에 임명받아가지고 판검사 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먹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26살에 개업을 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 용기를 주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때 이제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처음 오셔가지고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분이시잖아요. 그때라고요. 하면 안 되는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떨어지면 거지 되고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정치였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못 쓰게 만들었고, 총재한테 안 빌어도 기관당원 투표하면 후보되게 만들어놨고, 또 비용 다 합법적인 비용을 돌려주고, 이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 인생을 들어오게 된 게 어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덕이어서 저는 진짜 많이 졌죠, 쉽게 말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과 가치, 원칙 이런 것들 만들어주신 분이어서.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아직 개봉 안 했나요? 아, 그렇군요.
25일 날 개봉하나요? 예. 노무현 대통령 관련되어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추억해요. 맞아, 내가 저래서 저 사람한테 뿅 갔어. 이런 느낌들. 근데 그게 뭐냐면 와, 정말 깨끗해요. 막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을 잘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그